다음 소식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외교적인 현안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레이더 공방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북핵 문제를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양국 모두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현안에 나서고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먼저 커져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비건 대표를 직접 만났던 한 외교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북핵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말을 여러 곳에서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디테일을 잘 알고 있다며 방위비 문제가 결국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북핵 실무 협상을 이끌고 있는 비건 대표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북핵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설득하려는, 어떻게 보면 미국 국무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서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년 1조 3,500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담금은 9,600억 원대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어제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한 증거라면서 관련 영상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죠. 그런데 이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결정에 따른 거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레이더 갈등을 일부러 키운다는 분석도 일본 내에서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영상 공개는 총리의 지시였다. 오늘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입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지난 27일 이와야 방위상을 관저로 불러 영상 공개를 지시했고 방위상이 난색을 표했지만 총리가 강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일본 방위성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일본 해상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한 증거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특히 한일 두 나라가 실무급 화상회의를 열어 초계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지 하루 만에 갈등을 더 키우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 증거이자 레이더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기밀이란 이유를 들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가 영상 공개를 밀어붙인 건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신문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먼저 스티븐 비건 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로서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 분담금 협상이 일단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 비핵화 협상,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비건 대표가 이런 그 분담금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걸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분담금 문제를 경제 이슈만이 아니라 이 북핵 문제와 직접 연동시킬 수 있다는 걸 좀 강조하려는 취지로 일단 보입니다. 분담금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이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덜 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일종의 이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실제 비핵화 협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 비건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물론 우리 정부는 이 북미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또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가장 큰 외교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북핵 협상을 하는 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번 발언이 어떤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이 분담금 협상을 위한 어떤 압박용이라는 좀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미 그리고 남북 관계를 좀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일본의 레이더 영상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우리 군이 계속 공식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계속 레이더 갈등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본은 레이더 문제를 의도적으로 좀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일본 방위성과 이 해상자위대가 운영하는 이 트위터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달 초에 급하게 만든 계정인데 보시면 그동안 올린 트윗이 딱 2개입니다. 예. 그런데 둘 다 초계기 레이더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일단 외교적으로 좀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좀 엿보이기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트위터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2개를 올렸는데 그게 다 이번 레이더 논란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런 거군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 내용이요. 이 부분도 계속 논란입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동영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스스로를 해군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군이 없고 공식적으로도 해상자위대인데 이 스스로 해군이라고 지칭하는 건 사실 흔치 않은 일이고요. 예. 또 일본은 이 해수면 150m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국제 민간 항공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스스로 해군이라고 하면서 또 막상 규정은 민간 규정을 들어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예. 또 영상 길이를 보면 이게 전체가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만 공개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만 보면 이 초계기가 마치 이제 한국에 일방적으로 추적을 당했다라는 이 부분만 강조가 돼서 자국민들에게 군사적인 위압감만 부추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또 우리 국방부가 이 주파수 기록을 좀 공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본은 기밀이라면서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엔 중국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가 심한 건 서울의 문제지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는 주장이 중국 정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유까지 제시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부러 선수를 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류유빈 대변인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거라고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는 3가지입니다. 중국 대기질이 최근 개선됐지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줄지 않았고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이산화질소 농도는 서울이 중국 도시보다 높고 한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 6일과 7일 중국에서 대규모 기류가 이동하지 않았단 겁니다.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한 달 앞둔 중국의 공세 전략으로 풀이됐습니다. 환경부는 공식 대응 대신 중국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힌 것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중국의 주장이 자의적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이산화질소량을 단순 비교하는 걸로 미세먼지 유입 여부를 따질 수 없으며 중국이 언급한 11월 초에도 당시 국외 영향이 최대 45%를 기록했단 겁니다. 또 위성 자료에 미세먼지가 서해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엔 수도권 기준 미세먼지 국외 영향이 최대 69%였고 지난달 하순엔 최대 74%였습니다. 대기오염의 국내외 요인에 대해 한중일 3국이 함께 연구한 결과는 중국 측 반대로 공개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세계 경찰입니다. 국제 질서를 조정하고 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강한 패권 국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이 4명의 경찰관이 돼서 평화체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이 용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때는 국제연합, 그러니까 유엔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군사나 경제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던 미국이 이 타이틀을 갖게 됐고요. 특히 소련이 붕괴되고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지위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에는 돈이 많이 들었고 또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시리아 사태를 외교로 풀겠다면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은 계속 세계의 경찰일 수 없다면서 중동에서의 철군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은퇴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에게는 주한미군 분담금 재협상이라는 불똥이 튀었습니다.
2000년 동안 강대국 정치의 운명이 결정되어 온 고전적인 사례가 한반도라고 했던 어느 국제정치학자의 옛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음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세계경찰이었습니다.